임플란트 많이 아프진 않은지 부작용이 없는지 걱정되셨죠? 제가 오늘 임플란트 비용부터 치료 과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고천에 위치한 디얼유 치과 김문규 원장입니다. 네, 치과마다 임플란트 비용은 다양해서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임플란트입니다.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책정한 임플란트 한 개당 비용은 120만원에서 130만원 선입니다. 이 금액은 임플란트를 완성하기까지 소모되는 재료비, 보철물 제작에 필요한 기공비, 인건비, 소독 등의 처치비, 그리고 기타 비용까지 모두를 고려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 가격을 임플란트 비용의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50만원 임플란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운영자로서 이런 50만원 임플란트가 있다면 병원 재정은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지가 맞지 않는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가 임플란트 광고가 성행하는 이유는 환자분들의 치과 내원을 목적으로 한 마케팅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런 마케팅을 보고 병원에 가서 실제 치료 비용을 상담받아 보면 기본 50만원에 이런저런 비용들이 추가되어 결국은 5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발치하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발치한다거나 여러 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유도하는 등의 과잉 진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가 마케팅에 현혹되진 마세요. 마취만 잘 된다면 임플란트 수술은 비교적 통증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마취액이 퍼져나가기 어려울 만큼 잇몸뼈가 치밀하거나 염증이 크게 있는 경우에는 마취액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마취가 잘 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와 잇몸뼈의 강한 초기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공치근을 강하게 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뻐근한 느낌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범위에 따라서 잇몸을 넓게 절개를 하거나 임플란트 위치에 따라서 붓기나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에 민감한 환자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플랩 리스라고 하는 무절개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는 진단과 치료 계획, 고정체 식립, 보철물 수복이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진단과 치료 계획에서는 환자분의 병력을 청취해서 당뇨, 고혈압, 천식, 알레르기 등이 있는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검사와 방사선 사진 촬영을 통해서 임플란트 수술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정체 식립 과정으로서 실질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수술은 1차 수술과 2차 수술로 나눠지는데요. 1차 수술은 잇몸을 절개하고 인공치근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픽처를 잇몸뼈에 식립하는 과정입니다. 2차 수술은 이렇게 잘 식립된 임플란트 인공치근에 추후에 이런 보철물들이 장착할 수 있도록 중간 지대줄을 임플란트 픽처에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잇몸뼈가 좋은 상태거나 인공치근의 초기 고정력이 양호한 경우에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한 번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철물 수복 과정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임플란트의 인공치근과 잇몸뼈가 충분히 골융합되기를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수술의 발전으로 환자분의 구강 상태가 좋고 수술에 적합한 케이스라면 당일 수술과 동시에 임시 보철물이 장착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CT 촬영을 통해서 3차원적으로 환자분의 구강 구조와 잇몸뼈를 정확하게 스캔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임플란트 식립 위치, 각도, 그리고 깊이 등을 분석해서 보조 장치를 미리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조 장치를 가이드라고 하는데 수술 시에는 환자분의 구강 내에 이렇게 장착을 하여 형성된 구멍을 따라서 안전하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가이드의 활용으로 잇몸 절개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덜 붓게 되고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며 빠른 치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수술 케이스도 있고 잇몸을 열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욱 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에서 뼈 이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뼈 이식은 해야만 합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 내에 식립이 되어야 하는데 간혹 이런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로 얼굴에 상악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는데 위쪽 어금니는 이 빈 공간 때문에 잇몸뼈의 깊이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뼈 이식을 통해 뼈의 두께와 길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는 앞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유독 뼈가 얇아 뼈가 잘 소실되는 부위가 있어 잇몸뼈가 푹 꺼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심미적인 목적으로 뼈 이식을 하고 잇몸뼈를 풍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발치로 인해 형성된 빈 공간에 골 이식을 필요로 하고 그 외에도 안정적인 임플란트 예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골 이식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도 때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 후에 발생하는 출혈과 붓기, 멍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수술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술 방식과 절개 범위,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수일 내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보철물 주변으로 음식물이 끼거나 골이 씹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만 인접에 자연치아는 뼈와 치아 사이에 치주인대라고 하는 완충작용을 해주는 구조물이 있고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임플란트와 움직이는 자연치아 사이에 공간이 발생할 수 있고 이곳으로 음식물이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상실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상실된 공간으로 뺨이나 주변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적응 과정에서 씹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임플란트 주의염과 임플란트 흔들림 및 파손입니다. 임플란트도 본래 자연치아처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연치아에 충치나 잇몸병이 발생하듯 임플란트도 질병으로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씹는 힘이 강한 경우에는 임플란트의 내부 나사가 풀리거나 보철물 파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수명은 대략 10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년 성공률은 95%, 10년은 90%, 15년은 80%라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치간솔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반대로 구강위생이 불良하거나 임플란트에 부적절한 강한 힘이 지속된다면 결국 수명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치아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